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자격증은 무엇입니까? 노후 준비 필수품으로 불리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은퇴 후에 일자리 고민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이미 은퇴를 하신 분도 계실 테고요. 혹은 은퇴가 한 3년 남짓 남아서 지금부터 고민을 좀 시작해 볼까 하신 분도 계시겠죠? 이때는요. 보통 뭐 당장 일을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여태까지 일을 했으니까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내일 산에 다니면서 혹은 취미생활하고 또 은퇴한 친구들끼리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으로 놀러 다니는 생활 너무 좋습니다. 쉬어야죠. 놀아야죠. 지금까지 몇십 년을 일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하루에 몇 시간 정도라도 혹은 일주일에 며칠 정도라도 정기적으로 출근할 일자리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분명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누르신 거고요. 지금까지 제 얘기에 조금이라도 끄덕끄덕 하셨다면 오늘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영상을 누르신 겁니다. 적어도 영상을 보시는 이 시간만큼은 정말 아깝지 않으시게끔 놓쳐서는 안 될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은퇴 후 일자리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생각 자격증입니다. 은퇴 후에 뭐라도 하려면 아무래도 자격증 같은 게 있어야겠지 하는 마음에 은퇴 후 자격증. 자, 이렇게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드론 자격증 숲해설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주택관리사 등. 그런데 대부분은요. 자격증을 따고 나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자격증 있어도 나이 먹은 사람들 써주는 곳은 없더라. 자격증 그거 뭐 비 좋은 개살구더라. 자, 그렇다면 자격증은 정말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자격증이요. 필요해요. 그런데 은퇴 후에 취업하려면 뭐라도 있어야겠지 혹은 자, 요즘 이런 자격증이 있던데 이런 마음에 자격증을 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격증 말고 뭘 해야 되느냐? 자, 내 경력을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딘지, 나한테 맞는 일자리는 어떤 건지, 요즘은 어떤 곳으로 재취업을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걸 확인한 다음에도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자격증 공부를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격증 있으면 요즘 취업 100%잘 됩니다. 뭐 이런 상술에 속아서 자격증부터 따느라고 돈 쓰고 시간 쓰지 마세요. 자,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은퇴 후 재취업을 생각할 때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설사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도 지금 내 경력으로 어디를 가는 게 좋을지, 어떤 산업에서 어떤 일자리를 구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은퇴 후에 요즘은 보통 어떤 곳으로 재취업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마담뚜입니다. 다리 넓은 마담뚜가 최고라고 하죠. 서로 어울릴 만한 남자와 여자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즉 인맥이 넓으니까 그만큼 좋은 짝을 소개해 줄 확률도 높을 겁니다. 자, 은퇴 후 일자리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은퇴자 분들도 많이 모여 있고 또 이런 분들을 채용할 그런 기업들을 많이 알고 있는 소위 정보가 많은 전문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때 네 가지 조건을 꼭 따져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첫 번째, 대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퇴직자 교육을 해본 경험이 있는 곳인지, 굵직굵직한 대기업의 퇴직자 교육을 했다는 건요. 은퇴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뜻일 겁니다. 대기업이 아무 곳이랑 막 연계해서 자기네 직원들 교육 맡기지는 않을 테니까요. 두 번째, 취업률이 60%가 넘는지, 뭐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지, 강사가 얼마나 훌륭한지 뭐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요. 얼마나 취업이 잘 되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그 마지노선이 60%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누적 참여자가 10,000명 이상인지 입소문이 난 곳에는 사람이 몰리기 마련이죠. 우스갯소리지만 뭐 줄이 길면 맛있는 식당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은퇴 후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전문가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인재들이 제2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선택 일자리 맛집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뜻일 겁니다.
네 번째, 교육 그리고 강의 공간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곳인지, 사실 교육 공간이 따로 있는지, 이런 뭐가 중요해, 교육 내용만 좋으면 되지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교육 공간이 자체적으로 있다는 건 곧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는 뜻이더라고요. 보통 회사 규모가 작은 곳들은 강의실을 빌려서 교육을 합니다. 반대로 자체적인 교육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면 어느 정도 탄탄한 회사다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네 가지 기준을 따져봤을 때, 그렇다면 믿을 만한 은퇴 후 재취업 전문성을 가진 것은 어디일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기준을 꼭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주택관리사는 아파트의 운영과 관리 유지 보수를 관장하고 경비를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1년에 한 차례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죠. 참, 그리고 아파트 관리소장에 여성분들도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격증 취득 시험은 1차, 2차로 나눠져 있는데, 1차 시험 과목은 회계 원리 민법, 공동주택 시설 개설론으로 3과목입니다. 2차 시험은 주택관계, 법령, 공동주택 관리 실무 2과목을 보게 됩니다. 1차, 2차 시험 모두 과락 40%이면 탈락이고 평균 60점 이상 받아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취업하면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시죠?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으로 평균 연봉은 3,525만 원이고 상위 20%는 4,590만 원 이상 받는 곳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당연히 아파트 규모가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가 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듯 관심이 늘면서 시험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주택관리사 1차 시험 응시자는 2022년도에는 1만 8,084명, 지난해 2023년에는 1만 8,982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2만 809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2만 명을 돌파했네요. 올해 주택관리사 1차 시험 합격자 연령을 살펴보면 40대에서 50대가 74%, 60대 이상이 18% 집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노후 준비 필수품으로 어떤 것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자격증인가요? 아니면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이상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